안녕하십니까. 2017년 3회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번부터 좀 보시면요. 자, 21번은 다음 중 페란티 현상 방지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페란티 현상.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 VR가 VS보다 소스 측액보다 리시브 측 전압이 높아진다. 그러면 전압이 높아지면 그 전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무효분을 지상으로 만들든 진상으로 만들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무효분이 진상이 됐기 때문에 전압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된다? 병렬 리액터 지상성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전압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병렬 리액터를 설치하면 됩니다. 답은 적합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네요. 부하를 차단하여 무부하가 되도록 한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무부하, 장거리 송전선로의 경부하 시.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 읽어볼 것도 없이.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은 전력계통의 과도한 정도 향상 대책과 관련 없는 것은 그랬는데 안정도라는 것은 발전소에서 100메가와트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수용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수용가에서 25 이렇게 4개의 부하를 만들어준 만큼 쓰고 있으면 항상 안정한 거예요. 안정합니다. 동기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싱크로나이징 하고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징 잘 하고 있는데 하나가 탈락이 되면 얘가 선풍기 날개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속도가 확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관성 가지고도 얼마든지 안정하게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으면 걔가 안정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X값을 계통의 리액턴스 값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고장이 발생한 이런 시간을 빨리 제거해버리든지 아니면 전력을 주는 전력이나 받는 전력을 평형하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 전압을 평형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도 한계식 P는 X분의 VS축, VR축, 사인 델타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X값을 작게 해주면 안정도 한계 식이 올라갈 거고요. P가 상승된다 이거죠. 안정도가 향상됩니다. 그래서 X값을 줄여주면 되고 고장이 나면 빨리 차단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력의 평형을 맞추려면 얘가 떨어진 만큼 소비 전력을 소비할 텐데 이것을 발전기 측에서 빨리 투입시켜버리면 됩니다. 고속도로 이 떨어진 만큼의 부하 전력을 계통에 딱 투입을 시키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에서 제동 저항기라고 하는 얘를 투입을 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안정을 시키면 되고요. 이 전압을 안정시키면 됩니다. 소스 측에서 주는 전압이나 받는 전압을 평형하게 해야지 얘들의 차이가 생기면 안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대책이 될 거다. 그래서 답을 3번에 보면 큰 임피던스의 변압기를 사용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X값을 임피던스를 작게 하라 그랬는데 크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23번을 보시면 보호계전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보호계전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호계전기 지금은 아날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보호계전기들을 대개 사용하기 때문에 구비 조건을 좀 우리 풀이를 좀 보고 이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뭐 참고만 하시고 보편적인 것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호계전기의 구비 조건. 첫 번째, 고장 상태를 식별하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두 번째, 고장 개소를 정확히 밑줄. 그 다음에 동작이 예민하고 오동작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적절한 후위복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점의 소모가 작아야 되겠죠. 접점이 계속해서 떨어졌다 붙었다. 동작을 할 때마다 접점이 망그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열적 기회적 강도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에 보시면 4번이 접점의 소모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점의 소모가 적어야 된다 그랬고요. 2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24번은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수기는 그랬는데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복수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종류를 보시면 표면 복수기, 증발 복수기, 분사 복수기, 에젝터 복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수기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복수기가 발전소에 가시면 보일러를 떼고 그 보일러에서 나온 습증기를 과열계에서 과열증기를 만들고 터빈에다가 그 증기를 보내주는데 그 증기가 약 538도의 과열증기를 보내줍니다. 섭씨 온도가 이 정도 되는 것을 터빈에다 보내주면
터빈의 온도가 여기 인입점의 온도가 538도라는 거고, 얘의 온도를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에서 약 4도쯤 되는 물을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게 끌고 옵니다. 그 끌고 와서 이 복수라는 걸 달아주는데, 이 복수기가 종류가 4가지가 있다 이거고요. 이 복수기를 보면 온도가 4도고 538도이기 때문에 그 증기가 높은 증기압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쭉 빠지겠죠. 빠지면서 터빈의 날개를 돌리고 나면 이 복수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증기가 복수기를 통과하는데 보면 처음에는 물방울이 이렇게 맺힙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가면 물방울이 이따만 해주고, 나머지는 여기 가면 물이 쫙 쏟아집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증기가 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복수기라고 하는데, 그 복수의 종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표면 복수입니다. 표면 복수기 몇 번에 있어요? 답이 3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주는 게 복수기의 역할이다. 다음에 25번을 보시겠습니다. 25번. 지진역률 80%, 1000kW대의 삼상부하가 있다. 이곳에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개선하고자 한다. 95%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때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25번은 여기다 좀 쓸게요. 25번은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부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유효전력이 얼마? 1000kW. 1000kW. 여기에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볼트 암페어, P상전력을 구해라. P상분. 얘는 유효전력이다. P상분을 구하려면, 볼트 암페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로 뭐를? 킬로와트를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얘가 볼트 암페어, 여기는 P상전력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유효전력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효분이 되는 거죠. 무효분. 이 무효분을 Q1이라고 한다면 Q1은 유효전력에다가 탄젠 세타 곱하면 됩니다. P에다가 탄젠 세타를 곱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얼마로? 80%로 별로 안 좋았어요. 0.8로. 안 좋았던 것을 역률 개선하려고 여기다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주면, 얘 QC는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그걸 물어보니까 QC는 얘에서 얘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Q 안에서 얘를 Q2라고 한다면 Q2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공식을 쌓으면 QC라는 놈은 P에다가 탄젠 세타 1 마이너스, Q2는 P에다가 탄젠 세타 2일 거니까 P에다가 탄젠 세타 2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P는 공통이니까 빼내고 탄젠 세타 1 마이너스 탄젠 세타 2로 구하시면 된다. 다시 P에다가 탄젠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가 될 것이다. 얘를 다 있으면 유효전력이 1000kW라 그랬고요. 역률이 0.8을 사인 세타는 0.6 마이너스 0. 얼마로 계산한다? 95로 계산한다. 분의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0.95의 자승이 됐다.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얼마? 421.32 kVA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에 되어 있네. 2번. 다음 26번을 좀 보시게요. 26번은 254kV 송전선로에 10개의 현수 애자가 있다. 다음 중 전압분담이 가장 적은 것은? 철탑이 있는데 그 철탑 암에 애자가 이렇게 10개가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전압분담이 가장 큰 건 어디? 예. 전압분담이 가장 적은 것은 여기에요. 전압이 여기 상전압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하구에 전압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 지점에 있는 이 애자가 가장 전압분담이 적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답이 2번에 있네요. 철탑에서 세 번째 거 3분의 1 지점, 철탑으로 3분의 1 지점, 전선으로부터는 3분의 2 지점. 두 번째, 27번. 다음 문제. 교류 송전에서는 송전거리가 길어질수록, 멀어질수록 동일 전압에서의 송전 가능 전력이 적어진다. 그 이유로 적당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면 교류 송전에서 송전거리가 멀어지면 전압에서 송전 가능 전력이 적어진답니다. 그 이후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송전 전력을 결정하는 시기 약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무슨 방법이 있냐면 송전 용량법이라는 게 있어요. 송전 용량법이 있습니다. 송전 용량에서는 Z, 오메가 또는 Z 제로분의, 얘가 특성 임피던스분의 VR의 자승으로 송전 용량을 결정하는 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송전 용량 계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계수법. 송전 용량 계수법은 P를 구할 때는 L분의
K 송전용량 계수에다가 L분의 VR의 자승으로 계산하고요. 세 번째 송전용량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정도 한계식 P는 X분의 송전단전압, 수전단전압, 사인 델타가 있고요. 네 번째 송전용량을 결정하는 식 자체가 송전전압은 5.5의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에서 여기서도 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P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송전 가능 전력이 적어진다. 그 이유로 적당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 답이 4번에 있네요. 이 공식에서 리액턴스가 커지면 얘는 반비례해서 작아지는 거죠. 예, 맞는 것은 4번에 있네요. 그죠? 4번에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커지게 되면 송전 전력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답이 4번에 있습니다. 4번. 식을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식은 네 가지에서 송전 전력을 계산해낼 수 있다. 자, 다음 28번을 보시면 충전된 콘덴서의 에너지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으로 정류기, 콘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단기의 트립은 그랬는데 차단기를 트립하는 전원으로 사용하는 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차단기를 트립할 때 전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DC 전원, 축전지 가지고 차단기를 트립하는 방식이 있고요. 차단기를 오프시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이 CTD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콘덴서 트립 디바이스 방식이라 해서 콘덴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OCR 전류 가지고 하는 거, UVR 전압이 부족할 때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CTD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콘덴서를 이용한다 그랬을 때 콘덴서 트립 방식이 되겠죠? 답이 2번이 됩니다. 이건 실기 때 되면 다시 한번 또 배우셔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29번을 보겠습니다. 전선의 자체 중량과 빙설의 중합 하중을 W1, 풍합 하중을 W2라고 할 때 합성 하중을 구하시오. 무슨 소리냐?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이 있는데 얘를 자중을 뭐 W0라고 할까요? W0. 근데 여기에 눈이 쌓였답니다. 이렇게 눈이 쌓이면 전선이 축 또 처지겠죠? 이만큼 또 처질 겁니다. 빙설 하중이라고 하죠. 이거를 빙설 하중. 그 다음에 자체 하중을 합성한 거를 요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W1이라고 한답니다. W1에 하중이 있는데 여기다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면 전선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죠? 예, 빙설 하중에다가 바람까지 한 걸 우리가 W2라고 하자입니다. 풍합 하중을 W2, 그 다음에 전선의 자중과 빙설 하중을 W1이라고 했을 때 얘의 진짜 합성되는 하중, 합성 하중을 어떻게 구해요? 임선수 Z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실수에다가 허수, 자승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실수의 자승 플러스 허수의 자승. 그죠? 이게 임선수잖아. 똑같습니다. 이것도 합성 하중을 W라고 한다면 W는 W1의 자승 플러스 W2의 자승 하시면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에 있네요. 그죠? 4번. 자, 그 다음에 30번을 보겠습니다. 30번은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 이상의 단락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보호계정기는 방향의 밑줄을 좀 치시고요. 방향, 디렉셔널, 방향. 그 다음에 단락전류가 흐르면 OCR 계정기, 과전류가 흐르죠? 단락이 되면 큰 전류가 흐릅니다. OCR 계정기가 동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DOCR 계정기가 동작하면 된다. 방향, 디렉셔널, 방향, 과전류 계정기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1번을 볼까요? 31번. 보호계정기의 동작 속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시 특성 중 반한시성을 오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31번은 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다 다시 하시면 우리가 계전기의 특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로축을 전류 I의 크기라고 한다면 세로축을 동작 시간 세크라고 한다면 어느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동작한다 해서 순시 계전기라고 하고요. 전류의 크기는 관계없습니다. 어느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거, 세팅된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를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전류가 크게 들어오면 빠른 시간에 동작하고요. 전류가 작게 들어오면 천천히 동작하는, 전류 시간이 길어지죠? 동작 시간이. 전류가 커지죠?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반한시, 반대로 동작하는 한시 계전기다.
반환시계전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시계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고 그랬으니까 2번에 보시면 입력이 커질수록 전류가 커지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게 들어오면 느리게 동작하는 계전기.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반환시계전기. 다음에 32번을 좀 볼까요? 32번. 다음 중 배전선로의 부하율이 F일 때 손실계수 H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마 이런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부하율이라는 것은 전기 설비가 유효하게 사용되는 정도가 부하율이에요. 그 부하율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하율 공식을 보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어떤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에 비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부하율은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것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100메가와트를 발전해서 니네한테 보내주면 평균 100메가와트를 다 사용하면 부하율은 얼마인 거야? 100% 1인 거죠, 1. 이게 가장 좋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최대 100메가와트를 보내줬는데 나는 0메가와트밖에 사용 못한다, 평균은. 그럼 아예 사용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부하율은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0. 이것이 최대로 사용할 때가 손실도 작지. 이 1일 때가 손실이 작은 것이지, H가. 0으로 가면 손실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부하율이 0으로 가면 F자승, 부하율이 0.9의 자승이다 그러면 99, 81 자꾸 떨어지는 거잖아. 부하율이 예를 들어서 0.8이다. 자승 0.64로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부하율이 나쁜데 이럴 때는 손실도 커지더라. 손실도 커지고 부하율이 1로다 간다. 100%로 간다 할 땐 뭐 0.9면 0.9, 0.8이면 0.9, 0.8이면 0.8 자꾸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손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야. 이런 공식을 가지고 답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배전선로의 부하율이 F일 때 손실계수 H와의 관계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을 때 답이 몇 번에 있느냐? 4번에 있네요. 4번. 그죠? 네, 4번에. 자, 그 다음에 33번. 송전선에 낙뢰가 가해져서 애자가 섬락하게 생기면 아크가 생겨 애자가 손상되게 되는데 그때 아크에 의해서 애자를 보호하는 설비가 뭐냐 그랬습니다. 33번을 보시면 우리가 철탑이 있으면 철탑에 암이 있고요. 철탑에 애자가 이렇게 달려있고 철탑을 잘 쳐다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환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환, 아킹온, 아킹링이라고 하고요.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상전압이 발생을 하면 그 이상전압이 여기에 와서 아크를 만들고 얘가 만약에 없다면 여기에 공기전을 다 파괴해서 애자를 손상시킬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 철판을 달아놨기 때문에 철을 달아놨기 때문에 아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애자 쪽으로 도전도가 형성이 안 되고 이 철끼리 도전도가 형성돼서 대지로 이상전압이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우리가 아킹링, 아킨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고요. 34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34번. 자, 34번은 154kV 3당일에선 송전선로에 한 선의 리액턴스가 15옴, 전류가 200A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를 계산하시오.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알고 계실 건데 퍼센트 Z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죠. 2분의 ZI 곱하기 100%다. 또는 이거를 볼트는 킬로볼트로 바꿔주고 10의 1승을 10의 3승으로 바꿔주고 상전압은 성간전압으로 등등 바꿔주고 상전압은 성간전압으로 바꿔주고 등등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라고 아마 했지 이 과정을 공부하시라면 안 했을 거예요. 10 V자승분의 PZ가 나오더라. 이때의 전압은 킬로볼트이고 이때의 용량은 부하 용량은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퍼센트 이 문제에서는 X값을 구하랍니다. 퍼센트 X면 Z에서 R값만 제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10 V자승분의 PX값을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10 곱하기 전압이 몇 볼트라고 주어졌냐면 성간전압입니다. 성간전압 킬로볼트 값이 주어졌을 건데 154kV가 그대로 주어졌네요. 그죠? 154kV의 자승분의 P 값이
KVA 값입니다. KVA 값이 얼마가 주어졌냐? 여기서 구하라고 안 하고, 여기서 구하라고 안 하고, 여기서 구하라고 주어졌네, 여기서. 예. 어찌됐든 요거는 단위가 이렇게 환산됐을 때고요. 여기서 구하라고 주어졌네. 자, 여기서 전류 I 값이 주어지고 P 값이 안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건 상전압인데 우리가 154kV라는 건 성건전압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뭐가 돼야 돼? 얘는 기본 단위가 볼트입니다. 아직 바꾸기 전이에요. 킬로볼트로. 그럼 얘는 암페어, 얘는 오음이 되겠죠? 그러면 볼트를 킬로볼트를 볼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154 곱하기 10에 몇 승 해줘야 돼? 3승을 해줘야지만 얘가 볼트가 되는 거죠? 154 킬로볼트를 볼트로 바꿔주고 임피던스는 R 값을 무시한 X 값만 주어졌습니다. 걔가 X가 몇 오음으로 주어졌죠? 네, 15오음으로 주어졌네. 그죠? 15오음 곱하기 전류가 200A다 곱하기 100% 하시면 2.25가 나오네. 2.25. 2.25. 이렇게 계산해라.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을 보시면 35번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전 방식, 배전 방식의 밑줄이요. 배전. 배전 방식은 우리나라는 3상4선식 22,900V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중접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전은. 송전은 뭐예요? 송전 방식은 3선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선식을 사용하고 거의 다가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랬고요. 36번을 보겠습니다. 35번은 몇 번이 되겠어요? 3상4선식 2번이 되겠죠. 36번은 조상설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조상설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조상설비는 무효분을 조정하는 설비죠. 무효분을 조정하는 설비. 무효분 중에서도 뭐를 조정하는 거야? 지상을 만들든가 진상을 만드는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지상을 만드는 설비는 뭐가 있어요? 리액터가 있고 진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공급해주는 것은 콘덴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죠? 뿐만 아니라 진지상을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설비가 있죠.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것은 동기 조상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냐면 SVC라고 그래서 스태틱 바 컴펜세이터, 스태틱 정지형 바 무효전력의 단위 바 VAR 컴펜세이터 보상기라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상설비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 1번의 단권 변압기죠. 변압기는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압을 승합해주거나 단권 변압기 승합해주거나 강압해주는 것이죠. 답이 1번이 되겠네요. 37번을 보겠습니다. 37번은 단거리 송전선로의 ABCD 정수 중 그 값이 제로인 정수는 그랬는데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는 단거리에서는 뭐와 뭐를 고려한 R값과 L값만 고려한 집중정수회로 사용하고 있죠. 집중정수. R값과 L값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에 X값은 오메가 L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R과 L만 고려한 임피던스 회로가 되겠네요. 임피던스 회로. 임피던스는 직렬 임피던스죠. 어드 임피던스는 병렬 어드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직렬 성분만 포함된 얘의 4단자 정수 A, B, C, D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A, B, C, D는 A 값은 전압비, D 값은 전류비입니다. 그죠? 예, 다 공부하셔서 알 거예요. A 값은 전압비나 전류는 1입니다. 그죠? 전압도 인가하고 전류를 흘려줘야 어떤 송전선로에서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B 정수는 임피던스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임피던스 성분. 그래서 얘는 Z가 나오고 C 정수는 얘는 어드 임피던스 성분이죠. 어드 임피던스는 우리가 직렬에 RL 직렬회로 단거리 선로에서는 C값 어드 임피던스 성분은 0으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거죠. 어드 임피던스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이 C인 3번이 되겠네요. 3번. 예, 그랬고요. 38번을 보겠습니다. 38번. 자, 38번을 보시면 38번은 아이고, 얘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38번은 실기 하시는 분들도 2차 때도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38번을 한번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38번.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통도가 있을 때 단락 용량을 계산하랍니다. 문제도 다 안 읽겠습니다. 단락 용량을 계산하려면 옆에 그림이 좀 주어져 있는데 이거 원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림이 풀이에만 있는 거지.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문제를 다 읽어보고 썼더니 여기서 단락고장이 발생을 했대요. 여기서 단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 단락고장 PS를 계산할 때는 공식이 %Z 분의 100에 아마도 PN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이 PS를 계산하라.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가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선로로 전원축으로부터 임피던스가 고장이 발생을 하면 전원축으로부터 고장점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장 전류가 흘러나가는 측에 모든 임피던스를 다 더해줘야 돼요. 만약에 임피던스가 여기도 있었어. 여기도 있으면 이 임피던스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전원축으로부터 고장점까지만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됩니다.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되는데 임피던스가 여기에 용량이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기준이 둘 다 100인가? 기준도 틀리네요. 기준도 틀리면 얘 전원 측은 100MVA를 기준으로 해서 임피던스로 환산해 놓은 것이고 이 변압기는 6MVA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6MVA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 임피던스하고 이때 임피던스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 기준 용량을 100으로 그냥 넣을 수도 없고 6으로 넣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 고장 계산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100으로 정하겠습니다. 100으로 정하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기준에 대해서 기준 용량으로 %Z를 환산시켜야 됩니다. 환산해줘야 되는데 얘는 기준이 100이기 때문에 환산할 필요가 없고요. 얘를 환산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Z TR이라고 한다면 TR을 환산하면 자기의 임피던스 Z TR 거에다가 곱하기 자기 용량 6MVA에다가 기준 용량 100MVA로 이렇게 나눠줘야지만 변환된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몇 프로였냐면 1%였고요. 얘는 몇 프로였냐면 6.9%였는데 이걸 여기다가 6.9%를 넣고 계산을 했더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7%가 됐다. 변환이 된 겁니다. 7%로 변환이 되면 맵을 그립니다. 맵. 얘가 이제 6.9가 아니라 7로 다 이렇게 변환이 됐다. 변환이 됐다는 것을 표기해주고 여기에 토탈 임피던스를 계산해야지만 %Z분의 100에 PN, 100MV를 넣어줄 거니까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맵을 그리고요. 이렇게 1%, 7%로 맵을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PS를 계산하는데 PS는 1 플러스 7 토탈 임피던스니까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을 얼마로 하기로 했어요? 100MV를 하기로 했나요? 100MV를 그랬으니까 100을 곱해주면 단락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론 시간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여러분 1분 30초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1분 30초 안에 풀 수가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얘가 얼마냐? 답이 1번입니다. 1번. 방법만 알고 가시면 좀 좋겠다. 방법이라도 좀 알고 가셔라. 자, 39번을 보겠습니다. 39번도 만만치 않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찌됐든 39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풀겠습니다. 39번. 단상 이선식 배선에서 인입구 A점의 전압이 220V, C점의 전압은 얼마가 되는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선로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에 부하를 40A, 그 다음에 20A를 쓴다 그랬고 여기서는 전압을 얼마 주어졌냐면 220V를 소스를 줬습니다. 이렇게 줬는데 부하를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산당의 저항값이 얼마냐? 한산당의 저항값이 여기는 A에서 B 구간, C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0.05오hm, B에서 C는 0.15ohm이라고 주어졌습니다. 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선. 근데 단상 이선이니까 이게 몇 가닥 깔려 있겠어? 당연히 두 가닥이 깔려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B점의 전압을 구하고 B점에서 여기 C점의 전압을 다 구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VS는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강화를 더해준 거예요. 그죠? 전압강화는 VR 플러스 전압강화는 선로의 임피던스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전류 I를 곱한 거죠? 자, 그런데 수전단 전압을 구하려면 송전단 전압에서 뭐만 빼주면 돼? 이 전압강화만 빼주면 됩니다. ZI만. 자, 그러면 송전단 전압이 220V였어요. 먼저 VB점의 전압을 한번 구해보자. VB점의 전압을 구해보자. 그러면 VB점의 전압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아마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여기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할 거야. 전압 강화가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이니까 두 가닥에다가 선로의 임피던스가 저항만 주어졌나요? 예, 저항만 0. 얼마 주어서 0.5 오음이 주어졌고 두 가닥에다가 곱하기 저항값에다가 전류 I가 여기는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40하고 20암페어가 같이 흐르겠죠, 요선에는. 그래서 40 플러스 20이니까 60암페어가 이렇게 흐르면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20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렇네요. 214V가 되네. VB점의 전압이 214V가 됐습니다. 그럼 VC점의 전압은 또 어떻게 해야 돼? V 소스 측의 전압이 여기가 되는 거죠. 214에서 여기에 전압 강화를 또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전압 강화는 이렇게 되겠네. 두 가닥에다가 임피던스 Z에다가 I인데 자, 얘를 다시 써보면 214 마이너스 두 가닥 곱하기 저항이 얼마예요? 0.15ohm에 곱하기 전류는 여기 얼마만 흘러? 여기는 20A만 흐르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10V가 된다. 이런 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40번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네요. 40번 문제는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를 얘기합니다. 얘가 300오hm, Z0나 Z오메가라고 표시하는 얘가 300ohm이라고 주어졌고요. 선로의 길이가 1km이고 당의 리액턴스 값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L이라는 놈은 LN 작용 전압을 구하시오 그러면 0.05 플러스 공식이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죠. 이 공식에서 계산하라는 건데 우리가 0.05는 상수니까 계산할 수 있고 0.4605인데 요놈 값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요놈 값을 알 수가 없는데 요놈은 여기서 구해내라 이 말이야. Z0는 루트 Y분의 Z라는 거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셨을 거고 요거를 정리하면 G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의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값은 서로 이것들은 선로에 비해서 얘네들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상쇄시키고 J오메가 지워주면 얘는 루트 C분의 L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루트 C분의 L을 로그 10 R분의 D분의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D 곱하고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 값이 최종 138 로그 11m라는 R분의 D 값이 나오더라. 고로 여기서 로그 11m라는 R분의 D를 구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38을 저쪽으로 이항시키면 138분의 뭐가 되는 거야? Z0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10 R분의 D를 계산해보자. 138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Z0가 305ohm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로그 10 R분의 D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넣어보면 0.05 플러스 0.4605 곱하기 얘가 얼마 되는 거야? 138분의 300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뭘 계산할 수 있다? 작용 전류량 L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게 약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1mH 킬로미터가 나오더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공식도 여러 개 알아야 되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7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푸시느라고 계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